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 요것도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로봇만 묻으면 급등이고 거의 뭐 이제 로봇 부품주들도 웬만하면 시총 다 막 네. 조 단위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바람은? 제가 이전에 아마도 뭔가 시장과 관련해서 버블이 온다라면 버블의 주인공이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뭔가 조금씩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버블이요? 예, 버블이 조금씩 시작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제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이제는 은근히 조금씩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로봇 관련 기업들이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오는데 크게 오르면 그건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숫자가 나오진 않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건 일정 수준 버블이 끼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알려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로봇의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오름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건전한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 버블이 시작됐다고 해서 금방 터진다는 아니고 그렇죠.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버블의 네. 끝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는 없겠으나 다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니까 왜 훨씬 더 멀티플이 확장되는 국면이고 더 고평가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조금 더 고평가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 안에는 시장에서 드디어 AI로 무엇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던 거잖아요. 이걸로 뭘 돈을 벌지?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래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건 피지컬 AI야 라고 지난해 CES에서 젠스랑이 얘기를 했고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면 시장은 이젠 그동안에서 우리가 AI와 관련된 투자 중심에서 일부 벗어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는 베팅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아닐 거고 숫자가 나오지 않음에도 향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에 대한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일정 수준 어쨌든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의 베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밸류보다는 예. 성장의 베팅을 왜냐면 지금 로봇 기업 중에서 숫자 나오는 기업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 근 몇 달 동안 그 월간 일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만나 뵐 때마다 제가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네. 의견을 항상 또 여쭤봤었고요. 그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 AI 데이터 센터 그 AI 때문에 전력 쇼티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강조 많이 해주셨잖아요. 한동안 쉬던 것들이 또 신고가가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거는 예.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최근에 주가 흐름 놓고 보시면 자동차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한번 오르면 너무 급하게 오르죠. 빠르게. 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 오르면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져야. 왜냐면 이제 그 구간부터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고민이 생긴 거죠.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지금 자동차도 그럴 거고 반도체도 그럴 거고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네. 또 많은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랐지 이제는 끝일 거야라는. 그래서 최근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해서 보니까 투자자분들 사이에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익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는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파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절반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겠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싶은 구간이다. 마음은 있는. 있죠. 있는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요 가격대나 요거보다는 좀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구간이 있는 거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구간들이 오면 통상적으로 짧게는 석 달 아니면 길게는 6달 이상도 옆으로 기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버블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흔히 일어난 일이었고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올라갔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이 됐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난 거죠. 연말에도 오셨을 때 제가 계속 그 여쭤봤지 네. 않습니까? 조방원 비롯해서 좀 쉬고 있는데 주도주 바뀐 거 아니냐, 꺾인 거 아니냐, 그 계속 여쭤봤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또 신고가. 네. 조방원은 언제까지 갈까? 신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의 크기를 자꾸 봐야 되는데 가격만 보니까 계속 언제까지 갈까? 저도 변화의 여러 크기. 매체에 가끔 출연하다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갈 때마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언제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도 아닌 거고 저는 시장의 전략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인 건데 그 분들 중에서 과연 시장의 크기를 고민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서 있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냥 손쉽게 저 사람이 사라고 했으니까 사고 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추천할 수도 없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알지 않으면 그 산업이나 현재 이 변화는 깊이를 알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 팔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단을 잘하기보다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크기, 시장의 크기를 아는 게 홀딩할 수 있는 힘인 그럼요. 거고. 예. 아니면은 이선엽 대표님의 잔소리를 듣든지.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뭐 부족하니까 호되게 꼭 그렇진 않을 거지만 뭐 저희 얘기도 단순 참고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시장은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크기를 반영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크기를 보지 않고 가격만 놓고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많이 올랐으면 만약에 투자자분들 생각대로 이게 꼭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온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다. 분명한 건 올해 시장 또는 지난해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밸류에이션 잣대로 들이대면 사실은 굉장히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의 변동을 볼 게 아니라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이 봐야 되고 방산주도 제가 자주 여쭤봤었잖아요. 러우전제 뭐 휴전 가능성에 또 이제 중동 조금 잠잠해지니까 또 막 조정받았다가 그러다 보는데 갑자기 뭐 베네수엘라, 뭐 이란 사태 시위 터지고 그린란드 뭐 침공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방산주도 다시 또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크게 길게 변화의 크기까지요. 사실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될 거였는지 아니면 당장 그린란드가 그렇게 됐었는지 뭐 지난 연말에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지금은 갈등의 시대예요. 전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의 문제였던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지 뭐 이거는 훨씬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국과 아니면 이런 여러 국가들의 갈등 이외에도 그만큼 뭔가 이런 갈등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상황들이 좋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방산이라는 건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참 어려운데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상황까지 여러 면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산이라는 건 참 어려운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그런 것 외에도 외교까지도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사실은 참 고려해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서에서 놓고 보면 이 기업이 어디 걸 수출해서 얼마 정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라는 거 가지고 방산 관련 기업들을 들고 가거나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산업들이 쉬운 게 하나가 없지만 뭔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야 뭐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야 라면 제일 어려운 건 바이오고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보면 방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IT 쪽이고 IT도 이제 기술력을 잘 알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뭐 이용수 대표님이나 선진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뭐 하시는 걸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거고 어쨌든 뭔가 좀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바이오하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방산이 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대륙, 각각의 대륙마다 갈등의 수위라든가 갈등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우리의 우군은 누군데 어떤 무기를 살 수 있는가 또 우리 무기를 사간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 경쟁자들은 없는지 이 경쟁자들이 실제 이 무기를 구입을 할 때 외교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개입돼서 이거를 수주 못할 가능성은 있는지까지 냉정하게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 사업들은 뭔가 판단하기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월간 이선엽 시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차의 시대처럼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전기전자, IT죠, 뭐 반도체, 예. 그리고 자동차의 시대. 최근에 반도체는 약간 쉽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자동차 주목받고 다시 조방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아직 뭐가 꺾이거나 다 왔거나 이거는 그럴 만한 조짐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제가 놓치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전히 아래로보다는 위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 네, 뭐 수요가 뭐 변한 건 또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뭐 그 최근에 근데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데이터 센터 전력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네. 보니까 빅테크 니네가 돈 내서 니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수요가 조금 이제 속도가 늦춰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나타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전력 없으면 아예 AI 성장이 안 됩니다. AI 성능 개선이 안 됩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건 AI 관련한 기업들은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업의 그 AI 성능이 더 좋게 하게. 근데 그걸 전력 때문에 그걸 투자를 중단한다거나 반도체가 부족해서 투자가 중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못 따라가겠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여지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성능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성능이 떨어지면 안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 성능 막 우리가 뭐 질문하고 그러는데 여기 확연하게 좋고 여기 아니면 이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죠.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쓰는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기업들도 알 거고 부족하면 더 채우려고 더 박차를 가하겠죠.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빅테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빅테크가 그런데 쉽게 쓰러지겠느냐고요. 갈 때까지 가보겠죠. 안 되면 인수합병도 하겠죠. 나만으로 부족하면 예를 들면 메타가 부족하면 아마존과 힘을 합칠까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AI 만든다 안 만든다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매년 수십 조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덕이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오픈 AI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네. 코드레드 선언해서 바로 더 퍼붓잖아요. 서로. 예. 그럼 뒤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이거 보고 또 퍼붓겠죠. 저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력이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문제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신문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냥 저는 그런 고민을 왜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럼 그런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또 안 흔들려요. 노이즈가 아직 흔들리지도 않아요. 뭐 왜 흔들려요? 예. 답답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럴 때 또 주식을 털릴 수 본인들만 흘리는 거예요. 있고. 계속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 예전에 금반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금융주는 증권주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증권주 역시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또 어마어마하게 예. 막 신고가 얻어 걸리는 기업들이죠. 증권주가 네.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좋으면 그냥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증권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최소한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증권주를 그렇죠. 담아둬야 예.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시장을 좋게 보고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를 좋게 보는데 시장은 나쁘게 본다.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거기에다가는 증권주는 또 담아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뭔가 내가 이제 투자를 안 하면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노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 와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이 80년대 그랬어요. 미국이 80년대 그동안에 있었던 퇴직연금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노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지금 고령화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도 예전만 못하고 우리 젊은 후배들의 일자리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가면 저희 선배님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산수를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연금이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연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연착륙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 근데 받는 시점을 늦추는데 아니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데 못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꾸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년이 좋아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선배님들 같은 경우가 연금이 제때 나오고 그렇죠? 그런다라면 굳이 내가 나이 먹어서 일을 안 해도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이것도 문제일 거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대로 다 받으면 아예 이게 뭐 아무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럼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좋아서 일을 60세 뭐 70세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즐기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게 연금 또는 우리가 하는 퇴직연금의 기금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그래서 401K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퇴직연금법 401조 K항인 건데 결국 예전에 연금을 안전자산 중심으로만 운용하다가 주식 비중을 70%까지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가 이 힘이 상당 부분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80년대 이후부터 지금 다우나 S&P 500 지수가 지금 10배도 아니고 수십 배 올랐잖아요. 지수가. 네네네. 그러면 내 연금도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인들의 연금 생활에 두둑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말고 사적연금도 있을 거고 퇴직연금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위험자산만 안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위험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까지 되어야 그게 되는 거지. 주식은 하라고 해놓고 완전히 시장이 성장을 못하면 그렇죠? 한국이 성장을 못하고 계속 뒤로 간다라면 사실 그나마 있는 연금도 제가 볼 때 그렇죠. 손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성장이 꼭 밑바탕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심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나무 심었으면 그 토양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나의 노후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한 어떤 부분도 되는 거죠. 한국은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인적 자원이요.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땅이 있나요? 소비시장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출하면 안 하면 이 나라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국가면 모르겠지만 그때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아니 6.25 이후에도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보면 뭐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얘기할 정도로 먹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수출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도 국가도 아니면 노동자분들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또는 유럽인들이 또는 중국인들이 수많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물건을 많이 사주려면 그만큼 품질도 더 좋아야 될 거고 브랜드력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온당한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도 기업도 아니면 노동자분들도 한 발씩 저는 양보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내 것만 찾으면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한국 거 안 좋아?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직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지금 중지를 모아서 기업과 국가와 우리 노동자분들이 이 훌륭한 삶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유럽을 이길 수 있을까?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시각으로 또 세계인의 시각으로 네. 더 넓게.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뭐 개인연금까지도 기금화해서 하나의 풀로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뭐 국내 비중도 일정 부분이 있을 거고 시장에 훨씬 더 수급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연금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예, 예. 또 다음 세대까지. 대신에 그 연금들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자산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성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혹시 안 된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또 된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약간 그 버블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그런 자금이라든지 토양 자체가 달라지면 멀티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그리고 버블이라고 해도 나중에 숫자 나오면 또 그 버블이 아닌 경우도 많아져요. 결국은 지나보면 일정 부분은 숫자를 먼저 땡기긴 했지만 그중에서 꽤 많은 기업들은 나중에 그 이상으로 숫자를 보여주겠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이버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예.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고 그럼요. 앞서가는 것이 있지만 이 기업이 실제 수주를 통해서 숫자로 증명하느냐 일부 로봇주처럼 숫자는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 완전히 이제 또 구분을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로봇도 그중에서 되는 애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야 로봇이 다 좋아져요. 이렇게 올라야 많은 인재들이 로봇 기업으로 가고 아하. 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진짜 배기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이 생기는 게 되는 거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향후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태동할 때는 처음에는 막 무차별적으로 오르다가 나중에 옥석 가리기가 그럼요.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옥석 가리기도 되지만 그중에서 꽤 괜찮은 기업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기업인데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재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적인 하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 처음 나왔었을 때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유튜브 말고도 여러 어떤 그 플랫폼 이런 게 발달했었을 때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누군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누군가는 또 인터넷 가지고 예전에 인터파크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처럼 거기서 또 쇼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래서 농사였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야 농사를 대체할 만한 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산업할 때는 공장했던 분들 2차 산업 중심했던 중화학공업 하셨던 분들은 야 이만한 게 있어라고 하셨겠죠. 그다음에 시대가 흘러서 플랫폼 기업이 있었을 때는 역시 또 플랫폼 기업이 마치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항상 변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흥망성쇠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죠. 반드시 이 돈과 인재들이 몰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항상 일어나더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는 똑같이 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많이 좋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거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바이오 버블 덕분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인재들이 화장품도 모이고 그랬어요. 막 그랬던 네. 거죠. 화장품도 네. 들어있고 요즘에 그 하이닉스 연봉이 4억이네 6억이네 이거 막 나오잖아요.
확실히 이제 또 공대가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가. 하여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또 시대에 부합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하이닉스화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받는, 그러니까 불만이 이런 거죠. 와, 우리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많이 주네. 참 좋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이게 물론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주고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사람이 기분은 나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충분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